변상욱 대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변상욱 대기자도 밤에 소식 들으신 거예요? 글쎄요, 저는 검찰이 틀림없이 유병헌 씨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했죠. 뭐 한쪽에서는 시체를 보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꼬리를 잡고 있고 뭐 이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일단 검찰도 지금 국가수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경찰은 9시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자,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경찰은 발표를 해버리겠다고 하고 검찰은 국가수의 최종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고. 최종 결과 발표인지는 아직 잘 모르고요. 일단 너무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브리핑을 한다는 거니까요. 좀 들어보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결코 이것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묻혀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동안 추적했던 많은 것들이 묻히고 가선 안 된다는 거. 이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건 그렇고요. 기자 수첩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글쎄요. 좀 세월호 참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말레이시아 항공 보잉 7177 여객기 사고로 세월호 참사를 다시 한번 이제 떠올립니다만은 세월호 사고와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고에서의 위기 대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교해 보시려고요. 예, 말레이시아 항공은 사고가 발생한 즉시 비행기가 사라진 즉시 자기 회사 웹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사고 사실을 지구촌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라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죠. 암스테르담에서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우리 MH17편과의 연락이 끊겼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는 우크라이나 상공이었다. 계속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어서 탑승객과 탑승 승무원의 인원수를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여객기를 제작한 보잉사도 트위터를 통해서 사고 여객기의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 중이다.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제공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소통에 나섰죠. 희생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 아닌가요? 네. 네덜란드 정부의 움직임은 그 당시 어땠습니까? 바로 현장에 조사단을 급파했습니다. 특히 모든 승객이 사망한 걸 감안해서 피해자 신원을 파악할 감식 전문가를 보냈어요. 이게 이제 특이할 사항이고. 보내면서 우크라이나 내전에 얽혀있는 모든 세력들을 연결해서 우리 사고조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 동의를 구했고 모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사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실권자한테 또 연락을 해서 모든 세력으로부터 다 동의를 구한 상황이니 받아달라라고 해서 안전한 현장 조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할 위기관리본부를 설치했고 위기관리본부하고 정부를 직접 연결할 한 라인을 개통했고. 빨라요. 예. 마르크 루이터 네덜란드 총리가 독일에서 휴가 중이었거든요. 바로 이제 귀국해서 기자회견에 나섰고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 기관에 모두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이런 조치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아무튼 해외에서 여객기 사고가 벌어지면 바쁩니다. 본국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주무부처가 되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부서가 나서서 각 정부 부처를 조정해야 되고 안전행정부, 외교부, 항공사, 본사 등이 모두 발을 벗고 집중적으로 움직여서 위기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위기관리. 그 내용들은 어땠습니까? 일단 실종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지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두 싣고서 안전하게 옮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탑승자, 사망, 실종자 명단이 확인되는 대로 언론에 빨리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 언론 보도를 보고 뭔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뭔가 틀리다 등등등 이름이나 상황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되죠. 그렇겠네요. 현지에 가까이 있는 모든 관련된 인력들을 사고 현장으로 집중시켜서 대기토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습의 준비를 해야 되죠. 시신도 수습해야 되고 이송 절차, 장례 절차도 빨리 짜야 됩니다. 재난 대비 매뉴얼에 기초해서 각 기관들이 임무와 역할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고 위기관리 기구는 빠르게 구성돼서 이 기능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세월호 참사 때 우리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부에 보고하는 건 엄청나게 빨랐는데 조치를 취하는 데는 또 엄청나게 늦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걸 다시 지난해 9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때와 비교해 보면 두드러진 건 미국 정부의 위기관리입니다. 모든 관련된 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는데 사고 직후 위기관리의 최우선은 인명구조, 피해 상황의 파악, 피해 가족에 대한 위로와 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미국 항공안전위원회가 브리핑 시작한 것도 사고 발생 한 3시간 정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FBI 항공안전위원회, 샌프란시스코 시청 이 세 곳이 합동 기자회견을 계속 열었죠. 예. 근데 여기서 주축은 샌프란시스코 시청이었습니다. 예, 현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는 그러면서 거죠.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고에서는 거의 다 구조가 됐잖아요. 결국 숫자로 증명이 되는 거죠. 307명이 탑승했는데 305명이 구조됐습니다. 물론 사고의 뭐랄까요? 사고의 크기랄까요? 하나는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렇죠. 다르긴 합니다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공항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바로 출동도 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꼭 1년 전쯤의 일인데 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사고의 교훈은 위기 대응 매뉴얼과 보고 체계가 있는 건 좋지만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히고 정보 공개를 신속하게 한다. 그래서 충격을 줄이고 도움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고에서 가장 돋보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승무원들의 활약상. 맞아요. 아시아나 승무원들 대단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승객들을 통제하고 안내해서 대피시키고 비상 슬라이드를 펴서 비행기 밖으로 탈출시키고 일어나지 못하는 승객들은 승무원들이 업고 뛰고 맞아요. 그 가운데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승무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승객 구조를 위해서 뛰어다녔다는 그때 아마 미국 소방구조대원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엉뚱한 보도로 문제가 있었어요. 언론이요? 예. 이때 우리 언론이 좀 주접을 떨었죠. 그 당시 뭐였죠? 사망자 2명이 모두 중국인입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거 그 당시 종편 채널에서 말 잘못했다가 굉장히 혼났어요. 근데 이번에 말레이 항공기 격추 사고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험 항로에 우리 국적기는 다니지 않는다. 외국 항공기를 이용할 때는 그러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BBC, 영국 BBC를 보면요. 네덜란드 항공사 KLM, 아랍에미레이트 에티하드 항공은 우크라이나 지역을 다니지 않는다. 브리티시 항공은 하루에 한 번 운항하는 런던 키예프 항공편만 다니고 나머지 노선은 다니지 않는다. 각 노선마다 이렇게 설명을 쫙 합니다. 알아서 파악해서 잘 타고 다니세요라고 하는 건 다른 태도죠. 그러네요. 우리 언론들도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사고의 대응을 보면서 사고 후 대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월호를 떠올립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